이번에 모신 연사분은요. 그분이 오세요?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 어느 대학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연사 라인업.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부터 의학, 저속 노화로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정희원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역사, 언더스탠딩, 위대한 문명사 시리즈로 한국의 길을 보여준 김태유 교수,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김누리 교수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부터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매일 받아볼 수 있는 GIN 1개월 이용권까지 30만원 상당의 혜택이 쏟아집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 네, 힘내라 코스피 클로징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11월 5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 기사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4천선 붕괴와 회복을 반복하는 코스피. 아따 멀미나네. 예, 이렇게 기사를 또 뽑았습니다. 네. 개인이 2조 원어치 사들이면서 4천선 방어 타진. 이야. 요거 보시면 이 차트가 지금 4001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와, 이때 분위기 진짜 안 좋았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예, 10시, 11시까지 마이너스 막 4.5%. 오프닝 벨 살벌했겠네요. 살벌했죠. 막 150포인트가 막 떨어져. 180포인트 쫙쫙 떨어져가지고. 사이드카도 발동됐잖아요. 예, 사이드카 발동되고 네. 그러고 나서 11시쯤에서 이제 반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도 다시 떨어져서 네, 2.92% 마이너스 네. 120포인트가 빠지면서 4001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뭐 흐름은 마찬가지였는데요. 2.7% 마이너스 900포인트. 기준이 코스닥 900, 코스피 4000 요거를 기준으로 보고 있나 봐요. 외국인이 이제 2조 5천억을 코스피에서 던졌고 코스닥에서는 6천억을 던졌고 네. 개인이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와, 개인이 이렇게 돈이 많은데 어제부터 한 2조씩 받아내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과연 요게 누가 이기는 플레이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오늘 또 오프닝 벨에 안 나오신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 오셨고요. 중요한 날 안 나오셨군요. 예, 그리고 우리 재규어 야수의 심장 이재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지금 2분 만에 4,0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그 뜻은 오늘 오프닝 벨에도 24,000분 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걱정되니까 보시는 거겠죠. 네. 기로에 서 있다. 네. 어떻게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분의 의견 한번 장에 대한 코멘트 일단 들어볼까요? 재규님부터. 네, 일단 아직까지 장이 마감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되면 그래도 굉장히 선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9% 정도 밀리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요거 장 마감되고 나서 누가 매수했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부터 매물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아래 꼬리를 길게 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SK하이닉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에 대한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에 대한 영향이 컸다. 그리고 뭐 AI 버블론이라든지 뭐 트럼프가 반도체 칩을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들도 막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굉장히 크게 느낀 게 뭐냐면 네. SK하이닉스가 아니면 참 안 듣겠구나.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많이 해줬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투심 자체가 굉장히 약하구나라는 것도 한번 느꼈거든요. 양시장 다 이제 주가가 쭉쭉쭉 밀려 내려가는데 아무도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받았지만 개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최근에 1주 동안 2주 동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언제쯤 받아주는지, 기관 투자자 말고 외국인이요, 언제쯤 받아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요렇게 이제 모든 종목,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 밀렸거든요. 오늘 보시면 뭐 보험주들이 좀 올라왔고, 뭐 네이버도 올라왔고, 올라온 종목들 몇 개 있는데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이럴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선 포트를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동안 뭐 수익 났었던 것들은 또 일부 챙길 수도 있고, 그런 일단 오늘은 장 초반에 굉장히 무서웠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 변경을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특히 양말님께서 재규어 형님, 형수님 괜찮으신가? 이제 막 투자를 사셨잖아요. 시작하셨는데. 맞네.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안 하던 분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한 번 정도 수익을 주고 그 다음에 밀리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죠. 한번 수익이 쭉 났어요. 쭉 한번 나고 나서 오늘 좀 밀렸겠죠. 근데 제가 뭐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고 있고, 추세적으로는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꺾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지금 뭐 AI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거나 무조건 빠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시장을 볼 때 수급을 위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 예탁금도 많이 늘어나 있고 뭐 대기 자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 밀리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에 대해서 받아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프로그램으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섭게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장 초반에 저는 좀 그렇게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뭐 업황에 대한 분석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EPS를 만들어가는지, 그 시차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물량을 받아내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DK올님께서 나 좀 위로해줘. 오늘만 4억이 날아갔어. 조선주가 왜 이렇게 나쁜 건지 설명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DK올님이 또 미포는 컨센 2배 실적이 좋은데 어떻게 2일 내내 빼냐. 맞아. 어제도 많이 하락하고. 예.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오늘 장에 대한 코멘트. 네, 지금 말씀하신 거랑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는 하이닉스가 아니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고, 제가 조종에서 사는 거하고 딥에서 사는 거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 장중에 조종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빠지고 오늘 빠져갖고 삼성 하이닉스 둘 다 10%를 훨씬 넘어서 빠졌거든요. 그땐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내일도 만약에 빠진다, 다시 조종이 한 번 더 온다, 10% 빠지면 그때는 사야 되는지는 헷갈립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할 때, 어저께 빠지고 나서는 딥인지 조종인지 모르니까 저하다, 들어가길 그랬는데, 오늘 장중에 10% 빠진 거는 기회였는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판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빅테크들의 버블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대응하면 됩니다. 네네. 근데 그게 아닌 유동성의 이슈가 이제 다시 부상한다 그러면 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buy on correction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건 좋았는데 실탄을 다 쓰지 않았기를 바란다. 한번 다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그 긍정적인 건 하이닉스가 많이 말아올랐다는 거하고, 실적이 받침되는 건 주가가 오른 게 있어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 10% 올랐거든요. 아주 군계 일학이죠. 이런 거는 그나마 희망을 갖는 거예요.
넘버가 확실하고 근거에서 목표 주가 올리니까 말아 올렸거든요. 근데 장중에 마이너스였습니다. 대덕전자도 그런 거 봤을 때는 하이닉스하고 대덕전자를 봤을 때는 가장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이라는 거에서 희망을 갖긴 하는데 외국인이 개섭한다면 다음번에 딥이 아니고 커렉션이 올 때는 매우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오늘 올라가기를 미국장에 기대합니다. 그럼 매수라는 액션도 쉽게 지금 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판단하시기에? 그 이유를 얘기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네. 버블만 누구지? 누가 쇼트쳤다면서 팔란티어하고 어떤 게? 쇼트쳤다면서 마이클 버리. 마이클 마이클 버리인가 빅쇼트.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 그러면은 그냥 대응하면 돼요. 그 사람이 항상 맞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한 거에 단기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 확산되면은 그래서 외국인이 한 번 더 뺀다면 그때는 아마 지금 우리 재군이 형 말씀대로 못 받아낼 것 같아요. 국내 그 개인들이 못 받아낼 것 같아요. 그때 무너질 때는 대체가 그때는 손절매가 들어갔어요. 단기 유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미국에서 지금 단기 유동성 문제가 셧다운과 관련돼 가지고 셧다운. 어저께 얘기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하나 강조되고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이슈도 있고 그거만큼은 아닙니다. 유동성이 더 한 60이고 환율이 한 20이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올라갈 때 확실한 종목 아닌 것은 같이 끌어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보세요. 하이닉스만 올라가서 다른 거 올라간 거 있는가? 빠지는 건 형편없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면서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점점 힘이 약해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산 건 좋게 9% 빠진 거. 근데 이게 오늘 말아 올렸을 때 28만 원 돼갖고 또 다시 들어가는 거. 야 게임 끝났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역시 좀 좋아합니다. 오늘 주가에서 하이닉스를 더 사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중에 빠졌을 때 5% 이상 빠진 거, 그러니까 5% 빠진 이유가 뭐죠? 어제 5% 빠지고 오늘 5% 10% 빠졌잖아요. 그거는 바이온 커렉션이 맞아. 근데 다 말아 올려서 여기서 57만 원, 다시 또 100만 원 가? 이렇게 설레발치지 말라 이거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나마 하이닉스와 대덕전자는 넘버가 뒷빠진다니까 그나마 끌어올리는 그 힘을 봤을 때는 네. 장이 쉽게 크래싱이 아닌데 조심성은 갖고 가야 되는 건 맞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3% 앱이 안 돼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예. 확인하고 계신가 보네. 예, 앱 라이브가 안 된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또 해 주셨고요. 드가님이 발사 해주셨고, 노발레발님께서 내일도 빠지면 너무 무서운데. 근데 아침에 오프닝 벨에서도 짚었지만 지금 요것만 빠지는 게 아니라 코인 맞아요. 급락, 그 다음에 미증시, 일본, 그리고 다 우리나라 같이 빠지니까. 급락에다가 환율은 지금 제가 뭐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1,450원. 네. 네, 그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다 같이 상황이 안 좋아요. 다 같이. 네네 그렇습니다. 네 디카 갤러리님께서 아이고 하락이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크로아상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스티브 굿잡스님, 네 CKCS님 땡땡땡, 맙소사돌님 땡땡땡. 네. 이거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 좋습니다. 마이 뷰티풀 엔젤님께서 전효민님 오늘 안 왔다고. 예. 안 오셨어요? 네 전효민님이 지금. 근데 효민님 안 오면 안 되죠. 이건 진짜 아니지 이거는. 네, 와야죠. 고맙습니다. 민준 씨는 안 와도 현민님 와요. 그럼요. 저는 지각해도 효민님은 일찍 오셔서 20분부터 땡땡땡 쳐주고 계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MSG 인생님께서 사회주의자 맘다니가 뉴욕 시장 됐어요. 트럼프 뒷목 잡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방구석 테스 형님,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반도체 사라져라, 뭐 올라가 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슈퍼챗 하나 읽을게요. 도란T1님께서 7,000원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진짜 통찰력이 있는 분이네. 민준이 진짜 천재다. 지각도 인정. 콧물은 좀 빡세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요즘 질문 진짜 날카롭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 질문. 최고다. 수익 난 사람들 언제 팔까 다들 고민이다. 명행도 근데 몰래 주식 샀나 보다. 수익인 사람들만 느끼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지션 없습니다. 예. 오늘 진짜 사고 싶은 게 꽤 있는데 제가 사고 싶은 건 아직도 비싸요. 제가 사고 싶은 거. 그래요? 아직도 위치가 조금 비싸요. 저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거 읽을 줄 알았다고. 슈퍼챗을 보냈는데 안 읽어? 그러면 어떡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환율은 지금 1,449원 67전까지 올라갑니다. 1,450원이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네. 1449.67. 1450원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코스피가 2.85% 마이너스. 와, 그래도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밑골이 달아서 올라간 거 보면 개인의 그 매수세가 대단하긴 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요거 밑골이 이렇게 쭉 달고 위로 말아 올려서 저점 때는 마이너스 6.16까지 내려갔었네요. 와, 그래프로 보니까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근데 저때 손 내려갔구나. 나가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마이너스 6%? 개인들이 마이너스 6%면은 대공황 아닌가? 이거 언제 마이너스 6%를 찍어봤을까? 예. 코로나 때 급락할 때? 그때 마이너스 6% 찍어봤을까? 마이너스 6% 갔다가 결국은 2.85%로 절반 정도 줄여서 마무리가 됐고요. 4,000포인트는 지켜냈습니다. 본부장님이 잘 말해 주셨다시피 하이닉스가 보합으로 끝나서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고 외국인들의 하이닉스를 1조 2천억 팔아치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2.6% 마이너스 901포인트인데요. 여기도 역시나 마이너스 6% 갔다가 거의 반절 정도 회복을 하면서 900포인트 회복. 이 밑골이 다는 거가 어떤 시그널일까? 21선 터치했다는 게 오늘 도망갈 마지막 기회를 준 걸까? 21선 터치하고 올라왔는데 그거 있잖아요. 배 아플 때 응가마리 올 때도 지금 응가 나올 것 같아 이런데 신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가야 돼. 두 번째는 기회가 없거든. 네, 그래서 괜찮아졌는데? 다음 역까지 참아볼까? 이러다가 중간에 지려버린다고. 네. 진짜 싫다. 네, 그렇습니다. 혹은 네. 차트가 너무 가팔랐잖아요. 쉬어감이 필요했는데 이쁘게 차트를 좀 만들어주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네요. 한 번 더 기회를 준 걸까? 혹은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을까? 맞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판단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코스피 수급을 보면요. 2조 5천억 원을 던졌는데요. 현물에서 외국인이 2조 5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6천억, 선물에서 4천억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와, 외국인이 어제랑 차트가 똑같네. 초반부터 그냥 싸잡아서 던져가지고 마감까지 던지네. 마감까지. 와, 2조 5천억, 6천억, 4천억. 기관은 뭐 조금 밍숭맹숭하긴 한데 일별 현황으로 보면 네. 지금 요때부터 10월 20일 때부터 지금 11월 5일까지 계속해서 파란불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5천억, 7천억 뭐 이렇게 조금씩 사주고 있죠. 1조 3천억. 근데 던진 거 보면 어제 2조 2천억, 오늘은 2조 5천억. 와. 그리고 지지난주에 1조 6천억.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예, 요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규님한테 한번 시황 네. 준비하신 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하이닉스 아니었으면 저는 시장이 더 밀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이닉스가 반등을 주면서 다른 반도체 일부 종목들도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요건 이제 삼성전자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앞에서 어떤 방송에 갔더니 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냐라고 하시길래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실제로 오늘 비차익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매수를 해줬다. 일단 이게 여기까지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내일도 이제 우리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랫꼬리가 달린 것은 너무 긍정적이고 이 아랫꼬리에서 50% 이상은 하이닉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 AI에 대한 버블론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네. 환율이 튀는 부분들 환율이 튀면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 여기에 대해서는 GPU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26만 개를 사오면서 원화가 많이 유출이 되니 환율 같은 경우도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말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런 아니, 얘기를 하는 그게- 분이 있어요. 내가 한번 해드릴게. 그 물량이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미 똥구멍만큼. 그러니까 물량이 크지 않고 그 물량이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나눠서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나라 그 전력에 사용하는 거에 0.2%도 안 돼요.
무슨 알고나 그런 소리를 하고 재규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제가 어떤 방송국에 갔는데 거기 진행자가 아이씨 누가 이름 얘기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보호를 잘 해주시네 선수 안 되고. 보고. 예, 그래서 재규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여러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맞아요. 이렇게 떨구는 그런 이유들을 좀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고. 예. 그래서 네. 버블 그리고 환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흐름이 굉장히 한 2주, 3주 전부터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2주 전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코스피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경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 초반에 많이 밀릴 때만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가파르게 반등이 나와줬고 그 과정에서 물론 못 올라온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봐야 되지만 일단 경계는 좀 필요하고 이렇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파른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일단 뭐 대기 매수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버텨주니까 여기까지도 긍정적인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 반등 나온 시간대를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10시 반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선물입니다.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10시 반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낙폭을 줄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항상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미국이 늦게 좀 반영이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또 미국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 하나 첨언해도 될까요? 지금 보여주신 거에서 네. 지금 저는 미국 국채 보고 있거든요. 10년물. 근데 딱 지금 보여주신 차트랑 똑같이 지금 미국채 따라서 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미국채가 4.089에서 요때 쫙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증시에 좀 반등이 나온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지금 미국은 선거도 있고 지금 관세 관련해서 재판도 있고. 재판. 예, 그리고 셧다운도 계속 최장 기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요런 좀 불안한 상황이 이런 게 흔들리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어쨌든 아까 본부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국 쪽에서 이제 자금 유동성이 좀 경색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뭐 셧다운이 언제 해결이 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유동성의 경색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심이 좀 계속해서 좀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이 일단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해준다면 유동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결산 시즌이랑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수 자체는 많이 못 돌려 세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오늘 아까 전에 뭐 채팅창에서도 뭐 조선주 누가 이야기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들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어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몇몇 종목들이 변동성이 그래도 좀 잘 나와줬고 보험주들 그리고 은행주들 그리고 남북경협주들 이런 것들 좀 변동성이 나왔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방어주들이 좀 변동성이 잘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비트코인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낙폭이 나왔거든요. 뭐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가 해킹을 당했다라는 내용들도 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자산 쪽에서 자금이 좀 안정성을 찾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방어주들이 좀 주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근데 이건 또 애매하기도 해요.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자금 또 증시로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그 코인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너무 있습니다.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금이 큰 흐름상으로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계속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달바 실적 나왔는데 그거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한 8% 빠지고 있고 9% 빠지고 있고 실적이 좀 미스를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오늘 하락에 지금 10,0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오늘 왜 빠진 건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출렁인 건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하락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닥터 K님께서는 이거 그냥 전부 유동성 문제다. 근데 한국과 일본 둘 다 단기로 급격하게 딱 많이 오른 감이 있어서 지금 뭐 글로벌 증시 보면 항생, 상하이, 센섹스, 싱가포르 뭐 요런 애들은 그냥 보합이거든요. 상승한 애들도 있어요. 상하이는 심지어 0.5%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이 좀 단기적으로 오른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상황에 대해서 환율 관련해서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 말씀하시죠. 예? 지금 다 얘기한 게 구구절절 맞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가파르게 올랐어요. 환율도 해결도 안 되고, 그리고 이벤트는 다 지나갔고, 깐부까지 다 지나갔잖아요. 이벤트 남은 게 뭐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실적 장세로 가야 되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확실한 주식. 하이닉스가 확실하잖아요. 4분기도. 대덕전자. 아까 실적 잘 나오니까 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대덕전자 보세요. 그거 지금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저도 제가 손 놨다 그랬는데, 실적이 엄청 잘 나와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대거 올랐는데 실적 베이스로 전망을 올렸거든요. 이런 주식 가잖아요.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 오늘만큼 올랐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벤트는 갔고 그다음에 환율은 해결 안 됐고 실적 남아있는 거는 손으로 꼽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뻔한 거지. 하이닉스 너무 과했다? 그리고 말아 올린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어저께 따라 내려간 거하고 오늘 장에 빠진 거는 미국에 대한 센티먼트하고 그 100만 원 리포트가 컸어요. 그거 설레발친 게 컸다. 그런 거 안 나오면 돼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상 본부장님 이제 뭐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요런 하락세가 좀 당분간은 지속이 돼서 더 뭔가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근데 어때요? 일단 그 오늘 장 중에 우리 장이 얼마까지 빠졌지? 5% 넘게 빠졌잖아요. 네, 사이드카하고. 6%. 이렇게 6%, 5% 빠진 역사가 최근에 보니까 4월 7일에 한 번 있었고 우리 관세 있을 때 그 작년 8월 5일 있었어요. 8월 5일 그 저기 여러 가지 뭐 엔캐릭터리 청산한다. 그 다음에 뭐 미국 경기가 안 좋다. 뭐 나왔을 때가 8월 7일 날도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장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훅 빠진 건데 지금은 확 올라가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약간 경우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빠진 거는 끌어올라갈 힘이 있는 주식들이 아직 살아있으면 그렇게 붕괴가 빨리 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게 살아있으면 붕괴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장에. 근데 이제 붕괴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상승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들이 힘을 같이 받을 수 있느냐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장이 미국이 중요하다. 하이닉스 잡은 거 오케이. 하지만 나머지 것들까지 다 끌어올려서 장이 바로 4,200, 4,300으로 갈 수 있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4,150. 그거는 하이닉스 혼자 10%, 15%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버티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지금 우리 장을 쭉 밀어서 좋게 만들어 줬었던 네. 몇 달 동안 조, 방, 원, 변 조선방산 원전변압기 얘네들이 추세적으로 좀 꺾인 듯한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뭐 한조해 요거 보면은 어제 오늘 이제 쫙 빠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고 어제도 5% 오늘도 6.3% 이렇게 이틀만 10% 넘게 빠지면서 60일선 근처까지 지금 다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오늘까지로 상황이라면 언제입니까 이게 9월 달에 3분이 똔똔이 됐어요. 9월 달, 뭐 10월 달 요때 3분은 상승한 차익을 대부분 다 토해내게 지금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당연히 다른 잘 가는 그런 방산도 있겠지만 LIG 넥스원을 예로 들어보면 LIG 넥스원도 역시나 21선도 깨졌고 61선도 깨졌고 지금 오늘 종가로 봤을 때 11월 5일인데 이게 언제적
그겁니까? 6월달. 그건 오래됐죠. 예, 지금 이 상승분을 다 토해냈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또 봤을 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무너져서 좀 못 간 그런 느낌이 있고, 한화그룹주의 한화 시스템도 지금 누워가지고 쉰 지 좀 오래됐고, 한화 오션도 지금 최근에 2주만 보면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저기 음봉 기준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두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그래서 이런 순환매 개념으로 보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버텨주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좀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은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추세적으로 보면 오늘 하이닉스가 만약에 두드려 맞았다고 치면 한 6%로 끝났어. 5%. 네, 이거 지금 아작나는 거였거든요. 아작나는 진짜 거죠. 패닉셀이었는데 그래도 하이닉스가 버텨줬으니까 그래서 요런 지금 조방변원 그리고 하이닉스의 매도 네네. 그리고 국내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국제적인 상황이죠. 이런 거를 보면 좀 불안한 요소들이 하나씩 많이 추가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데 어떠세요? 저는 일단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들 같은 경우도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해야지만 차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난 쪽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 많이 올라온 기업들의 낙폭이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업종들, 뭐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제 2026년도까지도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물론 반도체만큼은 아닐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하반 경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게 예쁘게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이 나오느냐, 크게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느냐는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아랫꼬리가 많이 안 달렸으면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저점은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예쁘게 뭐 하이닉스 덕분인지 잘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렇게 우려했었던 것은 일단 잠깐 내려놨는데, 만약에 내일도 우리나라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 자체를 지지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이 밀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일 가능성도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그동안은 반도체보다 조선이나 방산이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내일부터 혹은 다음 주까지 반도체가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2차 전지나 다른 업종들이랑 똑같이 밀리잖아요. 그럼 반도체를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를 좀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메인 섹터는 반도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매물 추레인데, 여기서 중요하겠죠. 이제 그 수급 자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일단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네, 비슷해요. 그 아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공행진을 하고 있었고, 다른 것들은 미리 조정받았잖아요. 어제 오늘 말고 그 전부터 조정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빠이 가고 100만 원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 만약 1억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50% 60%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은 못 올라왔고 이틀 합해서 10% 빠졌고 하이닉스만 말아 올렸어요. 네. 이제 많이 비슷해.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 10% 빠지고 내일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다른 조선방산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같은 정도로 빠지면은 반도체 사야죠. 근데 다시 삼성전자는 올라오는데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한 7, 8%밖에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일 한 플러스 2%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그냥 버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차별화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그냥 시장을 지탱하는 정도만 가고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하이닉스만 가지고 끌어올리겠다는 심사로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데 그렇게 결정을 주려면 하이닉스에 대해서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죠. 개인만 사서는 안 되고요. 기관이 동반돼서 외국인이 파는 걸 받아내야 돼요. 그 싸움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 그것까지 못 봤으니까. 알겠습니다. 요 달바 실적 한 번만 털고 갈게요. 예. 3분기 영업이익 166억. 요렇게 나와서 전년 YOY로 18.6% 증가. 매출이 1,173억. 60% YOY 증가.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 컨센서스가 너무 높았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매출은 1222억 예상했고 영업이익은 240억 예상했는데 실제 영업이익은 166억 나와가지고 미스를 크게 했다. 근데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마이너스 막 9% 되더니 반절 정도는 또 올라갔네요. 그렇죠. 예, 요런 상황이라는 거. 김장근 본부장님 코멘트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실적에 대해서 원래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게 14만 원까지 밀어내렸던 것이 그런 거고. 예. 그거 보지 말자. 이제 그로스가 4, 4분기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성장률이 한 50%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갭이 메꿔줘야 되지 않아? 왜? APR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APR 28배인데 우리 15배가 말이 돼? 이래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거 하루 정도 건드내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가 2.8%. 정신이 없습니다. 와, 오늘 아침에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힘드셨겠네요. 오늘 아침에 또 심지어 지각해가지고 분위기 안 좋은데. 또 지각했어? 예. 많이 아픈가 보다. 진짜 살벌했겠다. 진짜 왜 그러는 아니, 걸까요? 얼굴이 지금 안 좋은데? 네, 얼굴이 좀 안 좋아요. 지금 몸이. 옆에서 저 잘 모르시죠? 근데 그 얘기 제가 하도 하니까 오전에 그냥 병원에 누워 있어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오전에 안 나왔잖아. 네. 직구 왔잖아. 어제는 다른데? 그렇죠. 헬스 아니 쉬지 않고 일해서 그렇지 또 쉬면 괜찮을 거예요. 여기 나라 걱정하다 보면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 프로 좀 적당히 나가. 그건 내 건데 어떻게 적당히 나가? 그 자체가 내 건데. 가끔 대타나 저를 보내. 아 그래요? 아 저는 잘하실 것 저는 같아요. 완벽한 좌측은 아니잖아. 예. 여러분들 우라는데 저는 우도 아니거든. 네. 중간 좀 들어가고 좀 재밌게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님께서 섭외 좀 해. 민준아 너 무슨 백인데 지각 이렇게 해도 안 잘리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12,000분이 들어오셔서 네. 오늘 저희가 타이트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적어도 4시 반에 이거 끝났을 때는 무언가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좀 좋겠네요. 네. 자 재규님 시황 한번 쭉 가볼까요? 네. 오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왜 밀리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또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등을 왜 하는지 준비를 하다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장을 잠깐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부터 시총 상위주들인데 한번 보세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가 정지돼 있고 현대차,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도 많이 밀렸는데 이게 일단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에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2달 동안 정말 거침없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내용 조금만 나오면 무조건 올라가고 안 좋은 내용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속도적인 측면에서 저는 조금은 과열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물론 조정 받을 때는 항상 힘들어요. 심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업들, 대형주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는 많이 밀리진 않았다, 많이 훼손되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요게 이제 우측에 보이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거든요. 코스피가 밑에 있는 검정색 선이 5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50일 선. 우리나라가 과거에 굉장히 강세장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강세장에서도 이 5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15% 정도 벌어지면 조정을 항상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요 근데 얘기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우리 방송에서 한번 드렸죠. 네. 11월 3일 날 제가 요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격도 기준으로 봤을 때 17%가 이격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길어지느냐 마느냐가 관건이고 거기에 포인트는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치는 게 아니라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나 우리나라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고객 예탁금도 많이 늘었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외국인들이 매도한다라고 해서 밀린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오늘 시장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서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죠. 4,000포인트와 9,000포인트를 900포인트. 900포인트를 네.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잘한 것이고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이번 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네. 요 순매수가 제가 이걸 이제 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네.
요번에 이렇게 3거래일 동안 5조가 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자잘한 자금들이 모여서 5조라기보다는 네. 궁탱이. 자산이 좀 큰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담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동산 하지도 못한다니까 지금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저도 아까 전에 고객 예탁금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렇게 대기 자금이 많으면 버텨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켠으로는 듭니다. 하지만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우리가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요 외국인들이 먼저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 수급적인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뭐 경기가 좀 불어지더라도 수익성이 좀 담보되는 뭐 통신과 은행 보험 그리고 우리가 배당 쪽에 대한 관심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연말로 들어가면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비만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붙어준 기업들이 변동성이 좀 나왔고 말씀하신 종목이 이제 대형주 중에서 딱 한 7종목 정도가 상승했는데 네. 그게 지금 저 말씀하신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금융지주 닥고. 그리고 LGU 플러스랑 SK텔레콤 그리고 SK바이오팜 예. 그 중간에 네이버 하나 껴있는데 네이버 4.4% 상승 오늘 혼자서 실적이 그냥 부합했어. 변태 혼자 이렇게 가랄 땐 안 가고 혼자 이렇게 6% 빠질 때 4%가 좀 변태인 것 같아 네이버 이상한 거 그렇습니다 주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예. 견도 좋아하시는 분 많으니까. 저 주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네이버가 오늘 그 내용이 좀 괜찮았던 것 내용이 같아요. 그 괜찮았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뭐 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수출 규제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공급 불안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가 요 최수연 대표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온 것 같고 뭐 네이버 클라우드 관련돼서 소버린 AI 뭐 비전 기반 산업용 피지컬 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성장성이죠. 성장성이랑 요 두나무와 주식 교환 이거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나왔었던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온서비스 AI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붙으면서 뭐 네이버가 좀 변동성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찾아봤어요. 사실 저는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매매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빠지면 빠진 거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와, 좋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속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이게 그래도 의미를 둘 만한 것 같아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코스피의 일간 변동성이 거의 2%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중에 등락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우상향이 나왔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서 이제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반도체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팔란티어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뭐 그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이클 버리라고 그 영화 있어요. 빅쇼트라고 해서 하방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죠. 그 마이클 버리가 9월 말에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 그 숏 풋옵션을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마이클 버리 한 번 갔어. 손실이 났을 가능성 높고 네. 또 환율 급등했다. 저 2008년, 2009년에 제가 배고팠거든 제가. 그래서 약간 이제 네. 좀 약간 헷가닥했었는데 그거 한탕 해먹고 배부르니까 이제 맛이 갔어. 좀 그렇죠. 그리고는 뭐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CEO가 그래서 조정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아니 있었는데 그 웃긴 거예요. 저기 모건스탠리와 골만삭스 CEO가 한다는 얘기가 향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10에서 20% 빠질 수 있다. 누구나 그런 소리 누구나 하시는. 지네들 싫죠. 악플 다세요 가서. 아니 저도 이런 말 가끔 하는데 듣는 분들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이 해가 바뀌기 전에 뭔가 임박할 수도 있는 위기가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구체적이지. 퍼센트 얘기하지 말고 아니 12개월에서 24개월에서 10에서 20% 하이닉스 한 150만 원 부르고 삼성전자 20만 원 부르는 거랑 다른 게 뭐 있어? 저는 12월 말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봅니다. 미치고 하자. 제 얘기가 거의 100% 맞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마이클 버리 얘기 있었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 뉴스 그냥 쭉쭉 제가 가져왔는데 가끔 제가 뉴스 가져오니까 왜 뉴스 읽어주냐 하시는데 뭐라 보고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럼요. 그냥 캡처해서 가져왔다라는 말씀 네. 드리고요. 뭐 젠슨왕 이야기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트럼프와 중국의 관세 인하와 관련돼선 뭐 행정명령에 서명이 됐는데 뭐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됐다라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이건 이제 환율입니다. 이거 제가 장중에 캡처한 건데 지금 1,45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건데
있는데 월봉으로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이제 2012년도, 14년도 이후에는 지금 거의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오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 많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환율이 고점을 찍고 꺾인다라는 관점에서. 근데 어쨌든 오늘은 환율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거기를 미쳤다. 어디로 보세요? 저는 이제 1,480원에서 1,500원대 정도를 보고 있는데 봐야죠. 사실 환시장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저도 일단 한 차례 정도는 더 상방으로 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근데 그 1,480원에서 1,500원까지 튀면 그 다음엔 또 내려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짜는 데는 여러 빨리 가지 가는 게 나아. 그러니까요. 빨리 가고 그다음에 역전될 수 네. 있는 상황이 오면 되는데 이게 역- 찔끔찔끔해서 갈듯 말듯 하면은 불안해가지고 맞아요. 들어올 게 천천히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안 좋은 거지. 맞아요. 환율이 좀 올라가더라도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것도 괜찮고 이게 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 얘기는 뭐 이거 갔다 갈까요? 예, 예. 나 이거 앞에 있는데 참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네. 이미 먹고 있네. 혼자 먹고 나도 먹어도 돼? 드세요. 시장이 하락하면 네. 배고파.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 노래 아세요? 알지 그럼. 아, 어떻게 아시지? 아세요, 대근님? 앵커님 만든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틀렸어. 음정이 틀렸지. 아, 그 재근님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시잖아요, 재근님. 김양열 본부장님 저도 아는 노래 같은데. 알것 같은데. 빈대떡이나 진짜 부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럼요. 빈대떡이나 옛날에 언제죠? 박정희 때 노태우 때였나요? 일단 저희가 빈대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박간의 빈대떡 광장시장 와우. 가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그 블루 리본 받은 그 집의 그 빈대떡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아주 진한 녹두의 맛인데 지금 스튜디오가 냄새가 너무 나서 민준 씨가 참지 못하고 먹고 있었어요. 고소한 냄새. 이게 또 술안주로도 좋고 손님상에도 좋고 식사 반찬 어디에도 어울리는 빈대떡인데 일단 맛 표현부터 들어볼까요? 너무 고소하고 겉에는 바삭바삭바삭한데 아침에는 살짝 이거 쿠키 언덕 됐거든요. 지금은 딱 적당하게 이분하게 익어가지고. 이분하게 익었어요. 와 이거 막걸리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장도 그러니까 이런데. 오늘 맞아 오늘 지평이랑 먹어요. 지평. 지평 막걸리랑 빨리. 시장 하락하고 내가 손 쓸 수 없으면 딴 거 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맞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스트레스 근데 풀고 진짜 맛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고기랑 해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먹고 있는 게 고기예요, 해물이에요? 고기 저는 해물인 것 같아요. 해물 같은데. 지금 저도 해물, 해물. 해물이에요. 해물 드시고 있는데 고기 2장 이거를 4팩을 보내드리고요. 해물 2장 또 4팩을 보내드려서 총 16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g을 8팩을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소비기한이 2025년 1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12월 15일까지니까 넉넉하게 빠르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원래는 한 8만 원, 7만 원? 요 정도 하는 가격인데 핫딜가로 반 뚝 잘라서 39,8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두 분도 드셨는데 어때요? 끝내줘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 빈대떡은. 녹두 너무 맛있잖아요. 좀 끝내줘. 진짜 잘 먹는다. 이거 한 긁어 세 개 더 좀 다 먹을 것 같아. 오, 맛있어요. 네, 저기 광장시장 가끔 가는데 가서 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아. 근데 저 이게 콜라인 줄 알았는데 간장이네요. 콜라인 줄 드신 알았는데. 거 아니죠? 아이, 뭐, 마시진 않았습니다. 콜라인 줄 알았는데. 여기 제작진이 진짜 못된 게 뭔지 알아? 많이 이게 줬어요. 녹두가 진해. 그래서 2점 먹으면 목이 막혀. 네. 그래서 아침에 염승환 이사님한테 이거 줘놓고 그랬어요? 물을 안 주니까 네. 이러면서 정수기 쪽을 끼웃 하시더라고요. 점잖아서 달라고 얘기도 안 하셨구나. 네, 달달하고 얘기 간장 드신 건 아니죠? 아, 다행이네요. 네, 맛있습니다. 콜라 아니고 간장입니다. 예. 일단 빈대떡 4+4 8팩을 가져가실 수 있고 39,8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삼성 AI 갤럭시 S23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인데요. 예쁘죠? 엄청 얇아. 그리고 오, 뒤에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요게 단말기, 유심핀, 보호 케이스 그리고 보호 필름까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용량은 256GB. 그래서 원래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거든요. 이것도 반으로 뚝 잘라서
53% 할인한 47만 9천 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통역 등 AI 기능 사용 가능하고요. 뭐 통신 3사랑 알뜰폰 호환이 가능한 공기계니까요. 여러분들 믿고 쓰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왜 이렇게 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S급 리퍼라는 거. S급 리퍼. 12개월 무상 보증. 대신 무상 보증을 1년 동안 해드리니까요, 여러분. 반값. 반값에 네, 가져가 빨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광고 끝. 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링크에서 빈대떡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구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핸드폰 필요하신 분들 최초로 47만 원대 삼성 AI 갤럭시 23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한 25분에는 끝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쭉쭉 한번 가볼까요? 딱 포인트만. 네. 일단 뭐 오늘 시장은 되게 어려웠어요. 뭐 SK하이닉스가 많이 반등해줬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일단 강세 섹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통신, 금융, 남북경협은 뭐 굉장히 테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넣기는 좀 그런데 테마주 쪽에서는 변동성이 나왔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몇몇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제약바이오가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와가지고 긍정적인 기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오늘 좋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증시 조정 조짐의 경기 방어주 줍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업황이 올라가고 하락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경기 방어주 줍줍을 했다. 근데 제약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헬스케어랑 통신주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는데 통신주는 사실 우리나라 뭐 SK텔레콤이나 뭐 KT, LGU 플러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뭐 연말까지 보신다면 뭐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요 대형주들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 통신 같은 오케이.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SK가 아니고 LGU 플러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은 오늘 은행주랑 보험 쪽이 좀 괜찮았거든요. 은행이랑 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표적인 방어주예요. 방어주라는 것은 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주, 방어주 쪽에서 이제 은행주를 말씀드려보자면 8월 이후에 코스피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언더퍼폼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약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은행주들 4대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순이익이 전부 다 1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본다면 은행 쪽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요건 제가 예전에 증권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던 자료인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증권주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지주랑 은행이 있죠. 그래서 요 은행이랑 지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2차 강세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7월 31일부터 뭐 10월 중순까지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 못 올라왔지만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고요.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 배당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은행주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자사주 의무 소각 그리고 비과세 배당 우리가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도 은행주들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좀 우리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들도 변동성이 컸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성장주 단의 주가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바이오도 안 좋았고 뭐 로봇도 안 좋았고 비트코인도 안 좋았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쪽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은행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지고 있다. 전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험주들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이죠. 네. 뭐 삼성화재라든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같은 기업이었는데 실손보험 쪽의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율이 낮아진다라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오늘 보험주도 굉장히 괜찮았다. 주가 흐름이 좋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대북 특사는 남북 경협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너무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체크만 하시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죠. 네. 이게 이제 SK하이닉스 분봉입니다. 분봉인데 뭐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급이 돌아서지 않으면
저는 그때는 우리가 경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뭐 특징적 강세 섹터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규님께서 요거 지금 강세업종, 약세업종 요거를 네. 잘 정리를 깔끔하게 또 브리핑을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랑 반도체 요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조금 시간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얘기했는데 뭐 얘기. 아니요. 이거 좀 집중해서 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안 절대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저희 지금 5시까지 딥하게. 연장 방송해야 돼요, 사실은. 요 하이닉스가 저렇게 아까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밑에 치고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 삼성전자는 10만 원이 간당간당하는 상황. 요런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플러스 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어떤 액션과 어떤 전략을 그러니까 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안정 안 되면 네. 소부장이 많이 빠졌더라도 거기 먼저 손대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실적이 나오는 거. 대덕전자. 아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나와서 어떤 애널리스트는 내년 포캐스트를 40%나 높였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높였거든요. 영업이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이 그렇게 잘 나왔는데도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로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아까 10%로 끝났잖아요. 그런 거를 저점에 잡듯이 하이닉스도 그렇게 저점 잡는 게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너저분하게 하면 안 돼. 다 목표 주가 다 왔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삼성과 하이닉스. 오케이. 적당한 거는 삼성전자 10만 3천 원에서 11만 원. 하이닉스 57만 원. 삼성전자 10.3에서 11. 11. 하이닉스 57만 원에서 60만 원. 여기까지가 제가 보는 1차 목표였어요. 그게 기준했을 때 4,020에서 4,150에 제가 그 코스피 얘기한 게 한 달 전에 그거거든요. 그게 지금 딱 오늘 가격이네요. 그거에서 제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하루 이틀 볼 것 같고 그걸 결정하는데 아까 재규님은 그냥 대충 넘어갔지만 저는 요걸 좀 보고 있거든요. 네. 페이지 2페이지 요거 이 페이지, 네. 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오늘 나쁜 거죠 미국에서. 미국에서 아까 스트레스 가중. 다시 스트레스 가중. 네, 이게 뭐냐면 단기 자금 심각한 유동성 경색. 저는 이게 유동성 경색일 수도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폭발적 반등은 좋은 겁니다. 주가를 거꾸로 팍 올라갈 수도 있어요. 현재는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매번 쓸 수 있는 상설 레포라는 게 있는데 여기한테 민간이 나 돈 국채 맡기고 돈 빌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채 담보로 돈 빌리는 건데 그 이자가 확 올라갔어. 그러니까 민간 자금이 지금 일로 쏠리고 있고 민간 자금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금이 일로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뭐냐면 지금 그 미국의 재무부에 TGA라고 현금 잔고 계좌가 있거든요. TGA. 네, 거기에 지금 3개월 사이에 3천억 달러였던 것이 1조 달러로 확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오. 그럼 뭐냐면은 지금 금융시장에서 약간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TGA 유지하려는 목표 자체가 8천억에서 8,500억 달러였는데 네. 3천억 달러가 이제 1조 달러로 확 올라갔거든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왜요? 정부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시중에 자금이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정부 쪽으로. 네, 셧다운 때문에 정부가 돈을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셧다운이 풀려야 맞죠. 돼요. 근데 네. 거꾸로 얘기하면 셧다운이 풀리게 되면은 종료되게 되면은 그 묶여 있는 당이 확 나오면은 갑자기 유동성이 없던 게 확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멜탑으로 근데 문제는 셧다운은 언제 풀어? 오늘 풀어? 내일 풀어? 다음 주에 풀어? 아까 정치적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그 셧다운 기간 중간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좀 보기에 따라가고 경색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영향이 있다고 미국에서 영향이 됐는데 워낙 아까 벌인가 나발인가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아닌 것처럼 하는데 별로 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꾸로면 이게 풀리기만 하면은 확 들어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지금 조정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기다리면은 이 장이 크래시한다고 보지 말고 이미 받았으니까 조금 우량 종목으로 좀 저가 매수로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약간 댐 같은 거네요. 비유하자면 댐을 이렇게 댐, 쌓아놓고 그치. 잠가 버려가지고 지금 맞아요. 그래, 맞아, 가뭄인데. 맞아. 네. 저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네네. 결국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선거에서 뭐 내년 선거든 어쨌든 본인이 치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거는 셧다운은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10월 말에 우리가 FOMC에서도 타이트닝을 종료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맞아요. 요 내용이 전부 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뭐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그 문홍철 팀장님 DB 저 어제였나 그제도 말씀을 좀 드렸고 관심 있으신 분들 계속 그 얘기 고분의 하셨어요. 맞아. 시나리오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단기 자금이 지금 거의 바닥이다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건 2주 전부터 있던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어제 그제 사이 미국에 그쵸. 부각되면서 끌어내기는 차익 시장의 빌미가 된 건 맞죠. 어떻게 개미털기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무언가 이게 경색과 조정의 시작인 건지 그거는 지금 일단 더 지켜보는 그러니까 수밖에는 없는 제가 것 봤을 때는 버블이 붕괴다. 아까 뭐 했던 그거는 버블이 붕괴가 되려면 말이죠. 버블이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인플레가 다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 걱정이 실제 됐을 때가 버블인데 인플레 걱정이 본격화가 되기는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 한 봄, 여름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버블 논란은 계속 있는데 버블 붕괴로까지 이어지기는 인플레 지표가 아직 안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약간 위기론에 대해서는 좀 네네. 회의적으로 네네네. 바라보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그 하실 자료가 있으시면은 뭐 네. 자료 문 닫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또 갔다 갈까요? 질문하시면 하고 오케이 질문 하나 합니다. 네. 아, 제가 요즘 날카롭다는 칭찬을 진짜 많이 들어요. 많이 컸어요. 서당계 13년이면 풍어를 이제 좀 읊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여쭤봤는데 네. 그러면 조정은 기회,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신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을 매수하시겠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아침에 여미사님이랑 보노님 둘 다 반도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보다 사실 더 떨어진 것도 좀 많고 오히려 요번 하락을 거치면서 좀 장의 색깔이 바뀌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사이클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하락해가지고 쭉쭉 내려오면 얘네는 같이 무대기로 떨어져서 떨어지는 건데 얘네는 좀 사볼만하다 라는 종목군이 있을까요? 재기님부터? 반도체가 가장 좋죠. 반도체가 가장 좋은 이유는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그 명분입니다. AI란 트렌드. 아까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뭐 버블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만약에 우리 시장이 붕괴가 되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흔들린다면 그건 AI에 대한 버블론이 아니라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AI 쪽에 대한 이 트렌드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보여줬었던 그 주가의 흐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금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저는 지금 이제 반도체랑 똑같이 밀리면 반도체가 가장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반도체가 덜 밀린다거나 하면 덜 밀려도 반도체가 매력적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도체가 더 밀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종목군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11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말이나 11월 말에 증권사들은 결산하는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가 매도를 했어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그 자금이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전 사실 어제까지는 드디어 제약바이오로 좀 자금이 넘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은 또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약바이오도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봇주들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선 실적이 좀 안 좋겠죠. 물론 제약바이오도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전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의 위치입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일부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8월달과 9월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는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전 하반기 때는 굵직한 섹터로는 반도체가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제약바이오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비슷해서 큰일이네. 이젠 다 빠졌는데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두 개만 본다면은 효성중공업하고 하이닉스 보시면 돼요. 그게 장중에 빠지더라도 말아 올리면 그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효성중공업은 오늘은 힘이 없었어. 네, 맞아요. 생각보다. 이게 항상 목표 주가 300만 원 나왔죠. 두 개. 곱하기 0.8이라 했잖아요. 그거 딱 때려 맞고 내려왔거든요. 조금은 하이닉스보다 늦게 올 것 같은데 하지만은 결국은
다시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컨센서스가 27년 걸 땡겨서 300만 원 불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밀릴 수도 있고. 근데 두 개 종목이 추세적으로 무너졌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효성중공업. 그럼 한국장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아까 제약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또 뭐 금리 인하에 따라서 갈 수는 있는데 섹터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섹터적 비중이 작기 때문에 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전체적으로 역부족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은 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은 그런 조짐까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매크로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매크로라고 얘기하면 정치적인 변수, 경제적인 변수, 네. 그리고 뭐 유동성에 대한 변수 이런 것들이 불거져도 AI는 계속 갑니까 반도체랑? 이번에 지난주에 그 빅테크 업체 실적했잖아요. 빅테크 업체 뭐라 그랬어요? 메타는 주가를 빠졌는데 걔네들도 올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짜들려서 내년엔 제대로 한번 하겠어. 매출의 반을 투자하겠어. 그러니까 미친놈, 너 몇이 반? 나머지는 20-30%하고 데이터 센터 듣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마존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10% 빠지고 4% 빠지는데 그건 걔네 이슈지. 투자를 계속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기조는 계속 그렇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반도체가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는 막 캐펙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해야 되는데 그 발표를 이번에 안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진짜 흥분해서 반도체를 진짜 나는 27년, 28년 믿어요. 투자 엄청나게 한번 해보겠어요. 나 따라와. 이렇게 오버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얘기하면 그때 꼭집니다. 그거 얘기하더라 1월 달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4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네. 두 분께 한 30초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한마디 말고 네. 이제 오늘 좀 사실 최근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서 조금 초보자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죠. 네. 그리고 올해 이 시장에 좀 몇 년 있어 봤지만 오늘 같은 하락은 진짜 좀 충격적이다 오랜만이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짧게 우리 투자자들 좀 위로 좀 해주시면서 저녁 때 이제 혼자 좀 산책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살짝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런 시장이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하락장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메리트를 있는지, 이 메리트가 훼손이 됐는지 혹은 선반영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앞으로 투자가 많이 될 것이다. 캐펙스, 뭐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많이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앞으로 무언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에이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있을까. 네.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게. 이럴 때도 네.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번 고민해 보자. 아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진짜 짧게. 3,870, 20일 평균선 안 깨지면 오늘 근처 갔거든요.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870 안 깨지면 네, 아직은 20. 좀 지켜보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수요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 마감까지 이겨냈습니다. 네. 오늘 또 마이너스가 크신 분들도 많아서 진짜 좀 골머리 좀 썩으셨을 텐데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일은 조금 장이 좋아지기를 좀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위즈덤 칼리지 하라고? 가야 되는데? 심심할 땐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 제일 어려울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위즈덤 칼리지 2026. 내 계좌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함, 그런 위즈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전문가 몇 명의 말만 믿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스스로 읽고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은 같은 시장이 펼쳐지더라도 좀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정보보다 중요한 건 이 사유의 깊이. 네. 코스피 4000 시대 진짜 투자자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인데요. 위즈덤 칼리지 2016 얼리버드 이후에 이 등록금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최저 등록금일 때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더보기에 그 링크 달아드리고요. 위즈덤 칼리지 2016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 그리고 새로운 지혜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저녁 굶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또 힘내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